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강사 유용흥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볼 예제는 제목에 있듯이 풀스크린 반응형 그리드 랜딩 페이지. 좀 길죠? 자, 풀스크린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풀스크린, 브라우저 사이즈가 작던 크던 간에 풀스크린으로 가득 차게 하는 형태의 랜딩 페이지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div가 가로로 두 줄, 세로로 네 줄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리드의 풀스크린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반응형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물론 PC 버전 상태에 이걸 모두 만든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미디어 쿼리 구문을 사용해서 모바일에 맞춘 CSS 형태를 다시 만들어 넣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운 예제는 아닙니다. 중급 이상의 예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그리고 이 안에 사실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가 HTML, CSS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8, 90%는 모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8, 90%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하나하나 속성들, 값들에 대한 모든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실무에서 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예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려운 예제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반응형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춰서 또 스타일을 변경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먼저 라이브 프리뷰, 실제로 코딩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풀스크린 반응형 그리드 랜딩 페이지가 보여지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강의 요약으로 돌아올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우리가 만들 풀스크린 반응형 그리드 랜딩 페이지예요. 자, 왜 풀스크린이라고 하냐면 브라우저가 제 화면 해상도는 1920, 1080이에요. 화면 해상도가 커도 가득 차죠. 이렇게 작아져도 가득 차죠. 물론 이 그리드들은 브라우저가 작던 크던 간에 일정하게 배치된 형태를 유지하죠. 곧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형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고정형 레이아웃과 유동형 레이아웃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냐면 고정형 레이아웃은 지금 보시는 이 위드스와 하이트를 픽셀로 준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작아지면 커지면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형 레이아웃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예제, 우리가 만들 예제는 유동형 레이아웃이에요. 자, 이 위드스를 퍼센트로 줬어요. 하이트 퍼센트로 줬어요. 자, 몇 퍼센트 줬는지는 한번 볼까요?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전체 100%를 나누기 5로 했으니까 위드스는 20%씩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트는 어떻게 돼 있죠? 하나, 두 개로 돼 있어요. 곧 하이트는 50%씩 준 거예요. 자, 우리가 퍼센트로 위드스 하이트를 주는 것을 유동형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자, 라이브 프리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유동형 레이아웃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총 10개의 div가 있는데, 컨텐트 div가 있는데, 각각의 div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이렇게
오퍼서티 값이 변화되는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주게 될 거예요. 자, 최초 상태에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 됐을 때, 오퍼서티를 밝게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자, 이 텍스트, 링크, 방콕이라는 텍스트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호버가 되죠. 호버가 됐을 때, 보더 버튼, 보더 밑에 있는 게 뿅 하고 생겨서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길어지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가상 클래스 비포라는 가상 클래스를 써서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페이스북 쉐어 아이콘 버튼 있죠? 자, 페이스북 쉐어 아이콘 버튼. 보시면은 이게 페이스북 그 아이덴티티 컬러지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 색상을 그라디언트로 넣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득 차게 브라우저에 보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10개의 div를 유동형 div고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가로로 두 줄, 세로로 5칸으로 해서 우리가 배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강의 요약으로 돌아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퍼블리셔가 레이아웃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놔야 되는 순서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플랜도 없이 작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가 실무에서, 저도 실무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가 저처럼 이렇게 강의 어떤 그 예제나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요약을 만들어 놓고 하느냐?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도 뭐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초반에는 이렇게 안 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저는 하게 됐냐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 뭘 하려고 하지 하고 항상 중간중간에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더 중요한 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해놓으면 1번은 HTML 레이아웃 잡고 와이어프레임 잡고 CSS 그 웹폰트라든지 CSS 폰트 속성 쫙쫙쫙쫙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SNS 아이콘은 어떻게 만들지? div 우측 하단에 폰트 어선 포지션 이용하고 배경은 단색보다는 좀 글라디언트로 하자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집중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강의 요약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HTML 레이아웃 잡고 HTML 레이아웃이라는 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HTML 스트럭처 그 우리가 CSS 입힐 기본이 되는 HTML 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와이어프레임. 자, 지금 와이어프레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빨간색은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div로 크게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저희 시간 관계상 한 3개 정도만 그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그려질 파란색 박스 10개는 그냥 div로 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클래스 네임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div 이쪽에 있네요. 자, 각각의 div에는 이렇게
텍스트 링크를 갖고 있는 태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할 거예요. A 태그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자, 수평도 정확히 중앙에 와야 돼요. 항상. 그리고 수직도 정확히 중앙에 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썼었죠? Position absolute top 50%, left 50%, 그리고 transform translate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하게 되면 항상 이 방콕이라는 텍스트 링크는 항상 중앙에 와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width, height가 유동형이잖아요. 얘가 줄어들고 폭이 줄어들어도 얘는 항상 부모 요소의 중앙에 오게끔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코딩할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 초보자들이 중급 이상으로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div 정렬이에요. 중요한 거는 div를 어떻게 내가 몇 칸으로 유동형이든 어떻게든 자유롭게 정렬하잖아요. 그게 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floa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저 div 10개를 저렇게 두 줄 5칸으로 예쁘게 정렬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 속성,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속성으로 이 방콕이라는 텍스트 링크를 항상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저 코끼리 이미지는 배경으로 사용한 코끼리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핸들링하는 화면에서 보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핸들링할 거고요. 마우스 오버됐을 때 이렇게 투명도를 변경하는 건 opacity transition으로 변경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링크에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언더라인이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 가상 클래스의 꽃인 거죠. before, after.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 아이콘은 뭐 폰트 어썸 사용해서 페이스북 아이콘 링크해 오고, 그리고 포지션으로 우측 하단에 항상 위치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색상을 그냥 단색이 아닌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론트엔드 퍼블리싱을 할 때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예제를 만들면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파란색 박스는 div잖아요. 예, div예요. 그럼 녹색 박스는 a 태그. 곧 파란색 박스가 a 태그, 이 녹색 박스를 포함하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곧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박스를 부모 요소라고 불러요. 부모 요소. 그리고 녹색 박스를 우리가 자식 요소라고 불러요. 곧 파란색 박스, 녹색 박스에 파란색 박스에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녹색 박스에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떠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모 요소, 포지션 렐러티브, 자식 요소, 포지션 앱솔루트.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지간한 거는 포지션 통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부모 요소, 렐러티브, 자식 요소, 앱솔루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업이죠. 모든 게 끝났을 때 우리가 요 미디어 쿼리를 가지고 모바일 레이아웃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미디어 쿼리로 모바일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는 이 PC 버전 상태의 모든 게 완성됐을 때 넘어가는 스텝이니까, 자, 요거는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될지 아니면 추가 영상이 될지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의 방콕 코딩 캠프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텍스트 에디터 블락캐치를 실행시키시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블락캐치 실행시키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락캐치 실행시키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스 폴더에 코끼리 이미지, 방구 코딩 캠프 로고, 그리고 자,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소스 텍스트. 자, 파일 3개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파일 만들어 볼게요. index html. 일단 만드시는 거예요. style css. 자, 화면이 작으니까 위아래로 분할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자, index.html은 실시간 미리 보기 눌러서 실시간 미리 보기 눌러서 실시간 미리 보기 상태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왼쪽 트리는 화면이 좁으니까 이렇게 감춰 놓을게요. 언제든 뭐 컨트롤 알트 H로 보였다가 나타냈다가 숨겼다가 할 수 있어요. 컨트롤 알트 H가 단축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HTML 구조, 스트럭처 먼저 만들어야죠. HTML5 자, K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제가 영상 지속될 때마다 설명드리면은 계속 보시는 분이 너무 지겨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타이틀 반드시 넣어줘야죠. 자, 가끔 말씀드렸어요. 블락캐치가 브라우저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해주는데 가끔 안 될 때는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해서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겉에 있는 거 뭐로 했죠?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div를 줬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보다 나은 코딩, 잘하는 코딩을 하는 사람은 글쎄, 저는 학생들한테 오프라인 강의 때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로고, 카피라이트. 나중에 넣으라고요. 왜냐면 이걸 나중에 안 넣고 자,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리고 H2 copyright 한 다음에 copyright 텍스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 로고, 그리고 카피라이트 텍스트는 언제든지 넣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div도 10개 레이아웃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슬리게 이런 애들이 벌써부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방법은 이렇게 넣어놓고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단, 이렇게 보인 상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맨 나중에 넣기에는 좀 위치 찾아가고 부담스럽다면 저처럼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 자, 이렇게 주석을 처리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10개의 div가 착착착착 예쁘게 정렬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div가 한 개 있고 그 안에 div마다 A 태그로 해서 텍스트가 들어갈 거잖아요. 링크 텍스트. 자, 링크 텍스트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소스 텍스트로 다 변경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텍스트나 위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div가 몇 개 필요하죠? 10개 필요해요. 2, 3, 4, 5, 6, 7, 8, 9, 10개. 지금 뭐라고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HTML은 이게 다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만들기 위한
물론 이제 텍스트 변경하는 부분은 있어요. 자, 텍스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반응형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HTML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자, 됐어요? 뭐 간단하니까 우리가 접어 놓을게요. 자, 블락캐치는 이렇게 역삼각형 화살표 누르고 하면 톡을 대서 이렇게 접어 놓을 수 있어요. 자, HTML 구조가 복잡하면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HTML 구조가 너무 단순하죠? 자, 접어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 CSS 해야 되죠? 자, 우리가 CSS 할 때 가장 먼저 항상 하는 거, 전 영상에서도 있지만 구글 웹폰트 링크 해오는 거죠. 자, 저는 구글 웹폰트를 이번에는 로보토 콘덴스드라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로보토 콘덴스드 한번 볼게요. 자, 구글 웹폰트 들어가서 로보토 뭐 이런 게 있어요. 로보토라는 폰트에서 로보토 콘덴스드라는 거, 자, 플러스 버튼. 그리고 구글 웹폰트 링크하는 거는 뭐 하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골뱅이 임포트 복사해 오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바디 태그에 우리 뭐 할 거죠? 요 속성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바디 태그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이 문서에 폰트를 로보토 콘덴스드라는 폰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왜 전혀 변화가 없냐면 이 HTML 문서가 style.css를 링크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 link라는 태그가 하죠. 스타일. 자, 스타일 링크해 오니까 지금처럼 다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본적인 거 일단 바디 먼저 아주 간단한 거 할게요. 마진 제로, 패딩 제로, 그리고 폰트 패밀리, 그리고 컬러는 하얀색. 자, 여기 이제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div를 정렬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게 쉬울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게 쉬울까요? 둘 다 까다롭지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는 게 훨씬 쉬워요. div 정렬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작업 순서는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쉬운 거부터 해라. 쉬운 거. 제가 물어봐요. div 정렬하는 게 쉬워?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게 쉬워?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게 쉽대요. 그럼 그거부터 하는 거야. 쉬운 거부터.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이미지스 그 다음에 엘리펀트. 자, 이거 넣을 거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리피트 이미지를 반복시키지 않을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이미지를 고정하겠냐는 거예요. 스크롤 할 때. 자, 우리가 풀스크린 PC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로 반응형 웹 만들었을 때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크롤 내릴 때 그대로 있었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게 되면 반응형 상태로 보이죠. 자, 어떤 의미냐면 제가 스크롤을 내릴게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이 코끼리 이미지가 어태치먼트 돼 있어요. 픽스드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fixed라는 속성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background position은 수직 중앙, 수평 중앙, 센터를 넣은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리고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블락캐치가 백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여줄 때 실시간 미리 보기를 잘못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럴 때 내가 정상적으로 넣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라고 하지 마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자, 이건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브라우저 사이즈가 작던 크던 간에 가득 차서 보이라는 거죠. 잘리지 말고.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석 처리했어요. 자, 이 브라우저는 지금 현재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미지는 얘보다 지금 큰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는 브라우저가 작던 크던 간에 가득 차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브라우저가 작은 상태, 큰 상태 관계없이 가득 차서 이미지가 잘리지 않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지금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요소 하나하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핸들링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적으시는데, 이제, 뭐 방콕 코딩 캠프 이런 데 오시면은 지금처럼 이런 예제를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고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4줄, 5줄 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석 처리하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핸들링을 한 줄에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런 예제를 여러 번 반복하고 충분히 숙지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한 줄에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에서, 자, 지금 이건 뭐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했던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죠? background attachment fixed. 이건 뭐죠? background repeat, no repeat.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뭐죠? background position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background size cover. 이미지를 브라우저가 작던 크던 간에 가득 채우는 거. 이거는 한 줄에 쓸 수가 없어요. background 사이즈 커버는 한 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 써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위에 5줄과 밑에 2줄과 동일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방법은 밑에 방법이 아니라 위에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한 줄로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넣는 걸 너무너무나도 잘하고 익숙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셔도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거 했어요. 자, 그러면 div 플로트 해서 이제 유동형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작업이잖아요. 자,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컨테이너가 뭐죠? 가장 겉에 있는 가장 큰 놈이죠. 자, 그런데 컨테이너 밑에 있는 div. 자, CSS 셀렉터에서 얘 뭐죠? 스페이스 하나는 그냥 스페이스가 아니라 여기는 부모 요소, 여기는 자식 요소. 곧 컨테이너 밑에 있는 div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보더 1픽셀 솔리드 화이트 하얀색으로 만들게요. 자, 보더 다르게 할 거지만 일단은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의 위드스가 하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100% 안에 박스가 5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0%가 되는 게 맞죠? 하이트는 50%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곤란합니다. 자, 위드스는 20%고요. 하이트는 당연히 50%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끔 세로 고침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플로트 레프트. 자, 그런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 위드스 20, 제가 200으로 했네요. 예. 20%, 하이트 20%, 하이트 50%.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을 이 10개의 div를 이렇게 정렬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div를 이제 블록 엘리먼트를 중앙에 오게 할 때 마진 오토 이런 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플로트 레프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플로트 레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정렬이 되죠. 자, 위드스 20%를 줬는데 자, 위드스 20%를 줬는데 왜 20%로 키워지지 않은 것 같죠? 자, 보시면은 자, 20%로 줬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얘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영상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20%, 20%, 20%, 20%, 20% 같지만 요 보더 박스마다 1픽셀씩 보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픽셀씩 모여가지고 몇 픽셀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5번째 녀석이 이쪽으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픽셀 모자라서 좁아서. 자, 그럴 때 우리 보더와 패딩을 포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었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밑에 몇 픽셀 모자라서 못 올라가던 간당간당 하던 애가 올라갔죠. 자, 이거는 보더 박스 사이징은 뭐 오프 수업 같으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내가 준 사이즈를 내가 준 사이즈 안에서 보도와 패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준 사이즈는 뭐죠? 20%. 보도를 얼마 주든 패딩을 얼마 주든 상관없이 20%를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예요. 자, 그리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일단 블랙으로 넣었는데 블랙으로 넣으면 안 되죠. 약간 투명하게 저는 0.2 정도 줬어요. 약간 투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트랜지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네. 유동형 레이아웃으로 5개의 div가 뭐 정렬이 돼서 20% 됐는데 좀 문제가 있죠? 하이트, 높이를 각각의 div 50%를 줬는데 50%가 아니라 컨텐츠 양만큼만 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컨테이너에 강제적으로 높이 값을 이렇게 하이트죠? 강제적으로 높이 값을 100VH라는 자, 너비에 대한 단위가 높이에 대한 VH라는 단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위드스를 100% 할 때는 WH라는 단위예요. 자, 그러면은 풀 스크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왜냐면 div라는 거 자체는 그 안에 있는 내용만큼 높이 값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이 높이 값을 50% 갖게 할 만큼 채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 컨테이너 하이트 100VH로 해서 강제로 높이 값을 갖게 해줘야 이 div의 이 50% 하이트 50% 준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div 브라우저 키워서 볼게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 없애고요. 자, 보면은 자, 50% 됐죠? 브라우저가 커지건 작아지건 관계없이 20%씩 유지하고요. 50%씩 유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도가 이 보더를 화이트로 줘서 보도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자, 보더를 이게 아니라 보더 라이트 1픽셀 솔리드 그리고 일단 0000을 주세요. 블라켓에서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보더를 0.25 정도 줬고요. 그리고 보더 라이트를 했으니까 보더 버텀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줬더니 이렇게 보더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자, 그런 부분은 div의 자, 호버.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거죠? div의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지금 약간 어둡게 돼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얘를 밝게 해주면은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0.2가 아니라 한 0.1 정도로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올라가면 어떤 의미냐면 현재는 0.2% 20%의 검은색 아주 엷은 검은색이 이 원본 백그라운드 코끼리 그림을 살짝 오버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틴트 저기 썬틴 할 때처럼 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틴트를 더 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0으로 해준다면 원본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너무 날로 원본 상태가 보이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0.1 정도로. 자, 그러면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지션은 어디다 주나요? 호버가 아닌 처음 상태인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0.5s. 자, 0.5s는 0.5초 동안 반응하라는 거죠. 빠질 때도 0.5초, 들어갔을 때도 0.5초. 자, 그래서 트랜지션을 맞췄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다음부터 해주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링크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A 태그 있죠. 자, 이 부분을 그 색깔을 바꾸거나 디자인, 이런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위치, 레이아웃, 센터링을 먼저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컨테이너 div 밑에 있는 A 태그죠? 맞죠? 이걸 어떻게 해줄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컨테이너 밑에 있는 div죠? 그리고 빨간색은 링크 텍스트예요. 이걸 여기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도 중앙, 수평으로도 중앙, 항상 브라우저가 커지건 작아지건 이 파란색 부모 요소 박스가 늘어나건 줄어들건 관계없이 항상 이 빨간색 링크 텍스트는 항상 중앙에 오게 해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포지션 앱솔루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탑은 50%, 레프트 50%,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50%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10개의 얘네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버렸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제가 강의 요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 요소 무조건 포지션 렐러티브, 자식 요소 무조건 포지션 앱솔루트. 자, 기억하시죠? 자, DIV는 A 태그 입장에서 부모 요소죠. 그리고 A 태그는 div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 요소예요. 자, 자식 요소에 앱솔루트 들어간 거 맞죠? 근데 부모 요소의 렐러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A 태그 입장에서 부모 요소에 여기 렐러티브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이 A 태그의 포지션 앱솔루트는 자신을 부모 요소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디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각각의 A 태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div, 부모 요소의 중앙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한 부분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HTML 구조 볼게요. div는 A 태그 입장에서 부모 요소, A 태그는 div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 요소. 자, 자식 요소는 포지션 앱솔루트, 부모 요소는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태그는 자식 요소잖아요. 자식 요소는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바운더리, 부모 요소 입장에서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자식이 있고, 그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이해하셨어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같은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전 영상에서 피규어 태그를 바디 중앙에 오게 하는 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도 포지션 앱솔루트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탑 50% 레프트 50%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지 이것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해당 요소 안에서도 수평 중앙, 수직 중앙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디자인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금 같은 경우인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 부분은 어지간한 건 했어요. 자, 그러면 A 태그 디자인을 좀 할게요. 자, A 태그 디자인은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줄게요. 밑줄 있는 게 별로예요. 자, 밑줄 있는 게 별로죠. 그래서 넌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디 태그에서 준 컬러는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적용되지만 A 태그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한 30픽셀 정도. 폰트 사이즈는 30픽셀 정도. 자,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보더 버텀이 이렇게 가는 애니메이션 가상 클래스 써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라서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모양만 잡을게요. 그냥 모양만 잡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텍스트 변경을 빠른 속도로 할게요. 자, 싱글 모니터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거죠. 듀얼 모니터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산성 있게 학습하시고 집중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강의 때문에 그냥 임시 텍스트 놓고 지금 바꾸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는 HTML 만드실 때 이렇게 텍스트를 넣고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퍼블리싱 할 때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 요약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누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태그에 있는 텍스트를 다 넣었고요. 자,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완성된 거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얘네들은 다 됐으니까 요 방콕 코딩 캠프 로고랑 이 카피라이트 부분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로고 링크 위치시킬 거고요. 카피라이트는 우측 하단에 위치시킬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주석 처리해 놨죠? 주석 처리해 놓은 걸 좀 풀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위에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어디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포지션을 따로 좌표값을 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냥 컨텐츠 밑에 이미지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로고라고 줬고요. 그리고 H2, 자, 카피라이트 부분은 클래스 네임 카피라이트로 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하얀색의 두꺼운 큰 글자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CSS로 다 조정해 줄 거니까. 자, 그럼 먼저 로고부터 위치시킬게요. 자, 이미지인데 로고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거.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 보낼 거죠? 그러면 right 0. 그리고 탑은 0. 자,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적인 위치로 가라. right 0, right 0, 탑 0. 그럼 이쪽에 딱 붙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부모 요소가 뭐죠? 부모 요소가 컨테이너예요. 근데 우리 컨테이너에 렐러티브를 줬나요? 렐러티브를 주지 않았어도 컨테이너 자체가 가로, 세로 가득 차 있는 바디 태그하고 사이즈가 같은 거죠. 그래서 바디 태그에는 포지션 렐러티브라는 부모 요소의 포지션 렐러티브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로고의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다는 건 로고 입장에서는 바디가 전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로고가 너무 탑하고 레프트로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탑은 20픽셀, 레프트도 20픽셀 정도 이렇게 맞췄어요. 자, 로고는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H2면서 카피라이트인 거, H2이면서 카피라이트란 이름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먼저 잡아줄게요. 자, 위치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포지션 그 서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죠? right는 20픽셀 정도. 이 포지션 앱솔루트 먼저 해줘야죠. 앱솔루트. right는 보신 것처럼 20%만큼, 띄운 만큼 바짝 붙었죠. 그럼 이번에는 버텀이에요. 버텀은 20픽셀만큼 오라고. 자, 그럼 버텀은 20픽셀만큼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H2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자, H라는 태그는 기본적인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없애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20픽셀이 맞는데 이 마진 때문에 이만큼 한 40픽셀 정도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럼 제어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마진 제로 하게 되면 H2가 갖고 있는 기본 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에서 자, 컬러는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H2라는
H 태그라는 자체는 이렇게 볼드 폰트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폰트 웨 글자 두껍게 할 때 어떻게 했죠? 태그에서는 비고 CSS에서는 폰트 웨이트 볼드잖아요. 그럼 반대로 폰트 속성에서 볼드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걸 빼주는 거는 폰트 웨이트 노멀이라고 하시면 방금처럼 폰트 속성에 기본적으로 볼드가 들어가 있는 게 빠지죠. 자, 그리고 근데 폰트 성향 자체가 너무 스펠링 사이 딱딱딱딱 붙어 있어서 레터 스페이싱을 1픽셀만큼 줘서 조금 떨어뜨릴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준 거랑 텍스트랑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패딩을 한 3픽셀 패딩을 3픽셀 정도 그리고 5픽셀 자 마진 패딩 똑같습니다. 마진 패딩 똑같아요. 숫자가 2개 적히면 하나가 적히면 상하 좌우 2개가 적히면 첫 번째 건 상하의 패딩 두 번째 건 좌우의 패딩 왜냐면 저는 상하의 패딩보다 좌우의 패딩을 조금 더 주고 싶었어요. 자, 7 줬어요. 자, 됐죠. 그리고 미세하지만 H2 보더 레디어스에서 모서리를 아주 살짝만 둥글게 해줬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둥그러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폰트 이제 카피라이트 부분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브라우저 키워서 볼게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레이아웃 만들고 이런 거를 거의 퍼펙트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유동형 디자인, 이 div 10개를 유동형으로 이렇게 브라우저가 커지던 작아지던 간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20% 너비 20% 높이 50%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 속성으로 해서 로고 이쪽에 위치시키고 카피라이트 이쪽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부모 요소의 포지션 렐러티브 자식 요소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은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완성된 거 볼게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보더 버텀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 그리고 SNS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형 디자인 하는 부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마우스가 이렇게 텍스트에 올라갔을 때 밑에 밑줄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니까 제가 화면을 조금만 키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before, after 이런 가상 클래스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CSS 강좌, 특히 뭐 외국 사람이 하는 유튜버 강좌 보면은 야, 이거를 CSS만 가지고 만들었어? 이런 것들의 대부분들이 before, after 가상 클래스예요. 자, 먼저 before, after 가상 클래스. 이제 가상 클래스, before, after 가상 클래스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빨간색 박스가 엘리먼트, 태그. 자, 우리가 A 태그, H1 태그, div 기타 등등 우리가 이걸 HTML 태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엘리먼트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은 모든 엘리먼트는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after라는 가상 클래스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번에는 비포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자, A 태그라서 비포 애프터를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엘리먼트는 비포라는 가상 클래스,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 가질 수 있어요. 그거를 CSS로 표현해 주면은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모든 요소라고 했지만 단 폼 엘리먼트, 곧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라디오, 인풋 타입 체크박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입력 폼들 뭐 기타 등등 셀렉트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상 클래스 가질 수가 없어요. 비포 애프터 가상 클래스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엘리먼트, HTML 태그는 가상 클래스 가질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개념은, 자, 빨간색은 부모 요소인 거예요. 노란색은 자식 요소인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빨간색 부모 요소, 노란색 자식 요소. 자, 그러면은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컨테이너 밑에 div 밑에 a 태그에 before. 자, 여기다가 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콘텐트. 자, 무조건 하고 before 애프터는 콘텐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텍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들어가죠. 자, 곧 텍스트를 넣어서 뭔가를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여기에 넣으세요. 자, 우리가 HTML을 입력한 게 아닌데 HTML을 입력한 것처럼 표시되죠.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컨텐츠 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컨텐츠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제로 버텀 제로.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제로 버텀 이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A 태그에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화이트라는 보도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보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자, 어쨌든 A라는 태그가 갖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 태그의 자식 요소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포지션, 레프트, 버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기 전에 눈에 뭔가 보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width 100%, height 2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크림슨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 방금 전에 했던 거 포지션 앱솔루트 뭐 기타 등등을 하면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자, 보여지고 있죠? 제로 버텀 제로. 자, 됐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A라는 태그 하얀색 박스는 부모 요소예요. 자, 부모, 자식. 자, 자식 요소인 가상 클래스는 부모 요소 바운더리 안에 있죠? 보시다시피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A 태그에 준 가상 보더를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A 태그하고 이 크림슨 색깔, 붉은색은 가상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버텀 제로로 하니까 너무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 바운더리를 밖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노란색 안에서 움직이는 건 0에서 플러스 값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범위로 자식 요소가 넘어가려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텀을 마이너스 5픽셀 정도 줬어요. 자, 보도를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위드스가 100%로 되라. 그러면 최초의 상태에서는 0인 거죠. 자,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위드스가 0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이라는
호버. 자, 여기에서 호버만 하시면 안 되고요. before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A라는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before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다 적어줄 필요가 있나요? 자, 다 적어줄 필요 없어요. 다 중복이잖아요. 우리가 변화시킬 property인 width만 100%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 올리면 0이었던 애가 100%가 되죠. 네. 그런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트랜지션을 줘야 되죠. 트랜지션 어디다 주냐면요. 호버가 아닌 곳. 바로 이곳에서 주시는 거예요. 트랜지션 0.5s. 자,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처음에 이해하시면 돼요. 위드스가 0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상태에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100%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마우스 올렸을 때 위쪽에도 하나가 더 가고 싶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과 같은 라인이 밑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위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애프터로 바꾸고 좌표 값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숙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애프터로 바꿔서 하시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걸 애프터로 바꿔서 하나 더 만드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뭐죠? 반응형. 자, 완성본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반응형이에요.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만드실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 먼저 HTML 페이지에 메타라는 태그가 필요해요. 자, 메타라는 태그는 검색 엔진에 걸리기 위해서 메타 콘텐츠, 메타 키워드, 메타 디스크립션,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 네임이 뷰, 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width는 device width 그리고 컴마 하신 다음에 user scalable no.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메타 태그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메타 태그를 넣었다는 거는 컨텐츠 안에 width는 폭은 디바이스, 접속한 디바이스의 위드스를 가져라. 유저가 스케일을, 크기를 변경할 수 없게 해라. 디폴트 값은 yes겠죠. 그리고 이니셜 뷰, 처음에 몇 퍼센트로 보여지게 할 거냐. 최초 상태는 100%예요. 처음에 보여졌을 때 50%로 보여지거나 200%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타 태그, 사실은 user scalable no 이 부분까지는 이센셜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메타 태그, 메타 네임, 뷰포트, 콘텐츠, width, 디바이스 width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만들 때 첫 번째 스텝이 이 메타 태그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강의 요약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미디어 쿼리. 자,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 쿼리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은 우리는 미디어 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또는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 퀄이 잘하세요? 그러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미디어 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파란색 박스에 있는 구문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미디어가 맥스 위드스가 600 픽셀. 곧 위드스 폭이 600 픽셀 이상 넘어갈 수 맥스 위드스니까 넘어갈 수 없는 애. 곧 모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민 위드스 1024라고 돼 있다면 최소한 위드스 너비가 1024여야 하는 애. 뭐죠? PC인 거예요, PC. 자, 그래서 미디어 퀄이 보면은 디바이스가 들어왔을 때 그 디바이스의 위드스를 체크해주는 이 파란색 구문을 미디어 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퀄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미디어 퀄이 이 한 줄만 넣어주면 모바일로 들어와서 체킹해주는 거죠. 물론 메타 태그 넣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CSS, 모바일 레이아웃에 맞는 CSS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미디어 퀄이 안에 적는 CSS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 제가 모든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트스트랩, 워드프레스,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CSS 실력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요. 지금도 모바일을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 퀄이 이 구문 하나만 넣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고 있는 CSS 그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다만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끔 바꾸는 거죠. 자,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자, CSS 안에다가 골뱅이 미디어 자, 맥스 위드스. 자, 맥스 위드스 뭐라고 그랬죠? 최대 너비가 600 픽셀인 것. 인 디바이스가 오면 이 구문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최대 너비가 600 픽셀 이내, 곧 모바일이 들어오면 이 HTML 파일 CSS가 체킹을 해서 모바일이 들어왔네? 라고 체킹을 하면 나머지 걸 안 읽는 거예요. 얘를 읽는 거예요. 물론 모바일이 들어왔을 때 안 읽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읽지만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함께 읽는 거예요. 이 부분 안 읽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을 다 읽되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함께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10개의 박스가 있어요. 자, 10개의 박스가 있어요. 다 그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자, 이거 위드스 우리 몇 퍼센트 줬죠? 20% 줬어요. 하이트 몇 퍼센트 줬죠? 50% 줬어요. 자, 그러면 모바일 상태가 된다면 자, 이 모바일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드스는 100%가 돼야 되고요. 하이트는 하나, 둘, 셋. 저는 3개를 보여주겠어요. 물론 4개를 보여주게 할 수도 있지만 4개를 보여주면 좀 답답하죠. 그렇다 2개 보여주기는 너무 넓고 저는 3개를 처음에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뭐죠? 33.3%예요. 하이트는 33.3%. 위드스가 100%. 자,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뭐죠? 컨텐트 div 밑에 컨테이너 밑에 있는 div죠. 자, 곧 자, 이 부분인 거예요. 콘텐트 밑에 있는 div, 이거를 뭘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 콘텐트 밑에 있는 div. 자,
여기 CSS랑 똑같죠. 그런데 이 미디어 쿼리 구문만 중첩이 돼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콘텐트 밑에 있는 div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자, with site. 자, width가 20%였는데 100%. 곧 CSS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게 중복되면 당연히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걸 덮어 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PC가 들어왔을 땐 얘를 읽지 않아요. 근데 모바일 태블릿이나 PC가 들어왔을 땐 얘를 읽지 않아요. 근데 모바일 디바이스가 들어왔을 때 얘를 다 읽다가 얘를 읽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밑에 div 이 속성과 값이 같은 거는 덮어 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트는 33.33%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모바일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시면 모바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모바일 상태로 바뀌었죠. 자, 모바일 상태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제가 화면을 크게 볼게요. 자, 그러면 F12를 누르시게 되면 자, PC 상태일 때는 20%, 20%, 50%. 그런데 모바일 상태일 때는 CSS의 그 미디어 쿼리 부분을 체킹한 거예요. 그래서 width 100%, 100%니까 100%가 두 개가 한 라인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33.3%, 높이가 33.3%, 그래서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롤 내렸을 때, 이 코끼리 이미지 고정되어 있는 건 왜 그러죠? 우리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응형 디자인도 이제 거의 다 마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피라이트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카피라이트 부분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자, 그래서 카피라이트 부분을 자, 포지션 픽스드라고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모바일 상태로 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해주시고요. 자, 카피라이트를 포지션 픽스로 하니까 스크롤을 해도 이 카피라이트가 계속 픽스 돼 있는 거죠. 픽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모바일 때는 이 카피라이터가 사실 이렇게 있는 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모바일 때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하다가 모바일 때는 이 카피라이트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PC 때는 보이지만 모바일 때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 하신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바일 때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자, H2인 카피라이트를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PC 상태에서는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모바일 상태일 때 미디어 쿼리 구문을 체크하다 보니까 H2 카피라이트는 보이지 말어? 하고 모바일 때는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PC 상태의 CSS는 이 카피라이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모바일 상태일 때는 카피라이트가 없어요. 왜? 미디어 쿼리에 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 none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꽤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물론 반응형 부분까지 고려해서 반응형 레이아웃까지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가상 클래스로 해서 애니메이션 주는 부분까지. 자, 어려운 디자인, 코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SNS 아이콘 넣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못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빨간색 박스는 DIV죠.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SNS 아이콘이 있는 DIV인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빨간색은 부모 요소예요. 포지션, 렐러티브. 그리고 SNS 아이콘은 포지션, 앱솔루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랑 같이 해왔던 이거 센터링 하던 것처럼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라이트 그리고 버텀 제로 또는 조금씩 띄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셀렉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자, 컨테이너 밑에 div. 자, 이렇게 해결되는데 이 div가 하나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요 셀렉터로 바꿔주셔야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요 셀렉터는 뭐냐면, 이 스페이스는 뭐냐면, 컨테이너 밑에 있는 모든 div. 그러다 보니까 얘까지 선택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컨테이너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 요소만 선택하는 거예요. 꽃. 보시면, div,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는 제가 녹색으로 할게요. 자,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 div이 뭐죠? 자식 요소예요. 하위 요소인 거죠. 자손들인 거죠. 얘도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거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선택되고요. 얘도 선택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꺽쇠를 사용하게 되면 얘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자식만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셀렉터를 바꿔주셔야지 SNS 아이콘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배치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예제예요. 어려운 예제지만 여러분들 뭐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영상 몇 번씩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폴더에 있으니까 파이널 폴더에 만들어져 있는 그 코드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정 안 된다 싶을 때 잠깐 참고하시는 거예요. 네, 예제 지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영상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해당 예제를 연습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항상 있죠? 연습용 파일이 있고 완성된 파일이 있는데 연습용 파일 압축 풀어서 연습하시고요. 연습하시다 코드 궁금하시면 완성된 파일에 있는 코드를 보시고요. 그리고 더보기 내용 안에 더 많은 영상 볼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고요.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신입,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그리고 신입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취업하기 영상들,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학원 선택 요령,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방콕 코딩 캠프에 참가하시는, 안내사항도 있고, 방콕 코딩 캠프 홈페이지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번씩 반복하셔가지고, 이제 꼭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완성하신 다음에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